언니 남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언니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돌아온 형부와 위험한 시작. 2005년 가을 서울 강남 정미라는 창가에서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3년 만에 해외 법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형부 서한결이었죠. 64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여전히 단정하고 멋진 모습이었어요. 회색 정장이 그의 은발과 절묘하게 어울렸고 여전히 탄탄한 체격에서는 남성적 매력이 물씬 풍겼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 미숙보다 더 설레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5년간 간직해온 금지된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미라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60세이지만 꾸준한 관리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한결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에서 한결은 미란에게 특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식사 중에도 계속 미란을 바라봤고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미란아, 3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해외에 있으면서도 매일 밤 내 생각을 했다고. 한결이 미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 순간 미란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한결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거칠었어요. 남자다운 손이었죠. 형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미란이 손을 빼려 했지만 한결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왜 안 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너도 기억하잖아. 한결의 목소리가 야릇하게 낮아졌습니다. 사실 미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언니와 한결이 결혼하기 전에 한결과 미란 사이에 위험한 하룻밤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란은 25, 한결은 39이었어요. 내 학교 졸업식 날 밤이었죠. 그날 밤 미란은 졸업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한결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에서 한결이 갑자기 미란을 벽에 밀어붙이며 키스했던 거예요. 미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결의 목에 팔을 감고 응답했죠. 미란아, 나는 내가 좋아. 정말 사랑해. 한결이 미란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날 밤 둘은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미란의 원룸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한결의 거친 손이 미란의 몸을 어루만지고 미란은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에 취했었죠. 하지만 다음 날 미란은 후회했어요. 언니 미숙이 한결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형부,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언니가 형부를 좋아해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한결은 당황했어요. 미란아, 하지만 우리 안 돼요. 언니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미란의 거절에 한결은 결국 포기했고 6개월 후 미숙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미란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언니 곁에 머물렀죠. 한결이 돌아온 첫 주, 미란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결의 시선이, 목소리가, 그 모든 것이 25년 전 그 뜨거웠던 밤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미란은 자신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60세가 되어서도
언니 남편을 욕망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결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한결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란을 볼 때마다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미란의 부드러운 피부, 떨리는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는 해외에 있는 3년 동안 미란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 커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당뇨가 있던 미숙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어지럼증과 구토까지 시작됐어요. 미라는 처음에는 한결이 돌아온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어떤 날은 의식을 잃기까지 했죠. 그럴 때마다 한결은 놀라운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미라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한결은 더욱 노골적으로 미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낮잠을 자는 사이 미란이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안았어요. 형부, 안 돼요. 미란이 놀라며 몸을 빼려 했지만 한결은 더 세게 안았어요. 미란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2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한결이 미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어요. 미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 전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성을 붙잡으려 노력했죠. 형부, 언니가 깨시면 어떻게 해요? 미숙이는 수면제를 먹어서 2시간은 못 일어나. 한결의 말에 미라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왜 한결이 언니의 수면 패턴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금지된 밤과 깊어지는 의혹. 미숙이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밤, 미란과 한결은 집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미란은 자연스럽게 간병을 자처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한결이 집에 혼자 있겠다고 했죠. 미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결이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온몸이 떨렸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미란은 샤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욕실 문을 열려는 순간 한결이 나타났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한결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형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미숙이가 돌아오면 또 기회가 없을 거야. 한결이 미란의 손목을 잡았어요. 미란은 거부하려 했지만 한결의 눈빛을 보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눈에는 25년간 억눌러온 열정과 그리움이 가득했거든요. 미란아, 솔직히 말해줘.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25년 동안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 미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25년 동안 어떤 남자도 한결을 잊게 해주지 못했어요. 몇 번의 소개팅과 연애가 있었지만 모두 한결과 비교하며 헤어졌죠. 형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결이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처럼 미란을 벽에 밀어붙였어요. 미란아, 나는 해외에 있는 3년 동안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너와 함께 했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었어. 형부, 안 돼요. 언니가, 미숙이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걔는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시기해서 나와 결혼한 거야. 한결의 말에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숙이는 25년 전에 우리가 함께 보낸 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나와 결혼한 거야. 너를 이기기 위해서 말이야. 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그런 이유로 결혼을 했다니요. 형부, 그럼 지금까지. 그래, 나는 25년 동안 미숙이와 함께 살면서도 계속 너만 생각했어. 미숙이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더욱 나를 감시했지. 한결의 손이 미란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미란아,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서로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자. 그 순간 미란의 25년간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결의 품에 안기며 25년 전의 감촉을 다시 느꼈어요. 한결의 입술이 미란의 입술에 닿았고 미란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형부. 미란이 한결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금치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한결의 손이 미란의 등을 타고 내려갔고 미란은 25년 전 그 뜨거웠던 감촉을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절절했어요. 25년간의 그리움이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란아,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 미숙이와는 진짜 부부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한결이 미란의 귀에 속삭였어요. 형부, 저도 형부밖에 없었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25년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소파에서 시작된 포옹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미란의 방으로 이어졌어요. 60세와 64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열정은 25년 전보다도 더 뜨거웠어요. 한결은 미란의 몸을 25년 전처럼 정성스럽게 어루만졌고 미란은 그동안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서로를 확인하며 25년간의 그리움을 달랬죠. 하지만 새벽녘 미란은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어요. 언니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온 거였죠. 형부,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언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미란아,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한결이 미란을 다시 안으려 했지만 미란은 몸을 피했어요. 형부, 저는 언니를 배신할 수 없어요.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하지만 한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란아, 미숙이가 죽으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 미란은 소스라쳤습니다.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병은 점점 나빠질 거야. 당뇨 합병증은 무서운 병이거든. 한결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미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결의 말투가
마치 미숙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치명적인 유혹과 숨겨진 살인 계획. 병원에서 미숙을 간병하면서 미라는 한결과의 금지된 관계에 더욱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매일 병원에 와서 미란을 터치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았죠. 미란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미숙이보다 내가 더 내 아내 같아. 한결의 말에 미라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미숙은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미숙이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사이 한결이 미란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는 아무도 못 들어. 옥상은 적막했고 도시의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결은 미란에게 다가가서 뒤에서 안았습니다. 형부, 누가 봐요. 미란이 당황했지만 몸을 빼지는 않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와?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한결이 미란의 목을 키스했어요. 미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미란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미숙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한결의 충격적인 고백에 미란은 돌아봤어요.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가 죽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잖아. 25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결의 눈에는 광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그 순간 한결이 미란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미란아, 솔직해져. 너도 나와 함께 살고 싶잖아. 미숙이가 방해되잖아. 미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두운 욕망이 꿈틀거렸어요. 정말로 언니가 없어지면 한결과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형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미숙이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25년 동안 우리는 진짜 부부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 한결의 손이 미란의 얼굴을 감쌌어요. 미란아, 나는 너만을 위해 살고 있어. 미숙이가 사라지면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한결이 미란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미란은 거부하려 했지만 25년간의 그리움이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옥상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금지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한결의 손이 미란의 몸을 더듬었고 미란은 병원 옥상이라는 장소에서 느끼는 스릴에 취했어요. 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긴장감이 오히려 더욱 흥미로웠죠. 형부, 여기서는 안 돼요. 미란이 말했지만 몸은 한결에게 더 밀착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잠깐만. 한결이 미란을 더욱 세게 안았어요.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나온 거였죠.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미란과 한결은 당황해서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숙은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언니, 그게 아니에요. 미란이 해명하려 했지만 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다니. 정말 역겹네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아, 오해야. 우리는 그냥. 한결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요. 다 봤어요. 그리고 다 들었어요. 미숙이 휠체어를 돌려 병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이후로 미숙은 미란과 한결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도 거부하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미란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한결에 대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드러나는 살인의 그림자. 며칠 후 미란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로부터였어요. 정미숙 환자분 보호자시죠.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해서 연락드려요. 인슐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일반적으로는 인슐린 과다 투여를 의미해요. 혹시 처방받지 않은 인슐린을 복용하신 적이 있나요? 의사의 말에 미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것만 먹었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의사가 말을 흐렸지만 미라는 알 수 있었어요. 살인 시도를 의미하는 거였죠. 미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미숙의 상태가 이상하게 악화됐었거든요. 그리고 한결이 항상 미숙의 약 복용을 챙겨주고 있었다는 것도 생각났어요. 의사 선생님, 그럼 환자가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과다 투여가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인슐린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미라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침대 옆에서 한결을 발견했어요. 한결은 무언가를 주사기에 뽑고 있었습니다. 형부, 뭐 하세요? 미란이 다가가자 한결은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숨겼어요. 아, 미란아. 미숙이 인슐린 주사하려고 했어. 형부, 그 주사기 좀 보여주세요. 미란이 손을 내밀자 한결은 당황했어요. 왜? 그냥 인슐린이야. 의사가 인슐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했어요. 혹시 미란의 말에 한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미란은 한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서 병원 처방과는 다른 고농도 인슐린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여러 개의 주사기도 있었죠. 형부, 이게 뭐예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인슐린 병을 들고 한결을 찾아갔습니다. 한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란아, 넌 정말 순진해. 미숙이가 사라지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미라는 경악했습니다. 형부, 설마 정말로 언니를. 그래, 조금씩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말이야. 당뇨 환자가 인슐린 쇼크로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한결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형부, 미쳤어요? 언니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란아, 나는 너를 사랑해. 25년 동안 기다려왔어. 미숙이는 애초에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고 나와 결혼한 거야.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거지. 한결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한결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미란아, 나는 2주 전부터 계획적으로 미숙이에게 고농도 인슐린을 주사하고 있어.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고 있어. 며칠 후면 미숙이는 인슐린 쇼크로 죽을 거야. 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를 독살하려 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미숙이가 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 수 있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한결이 미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란은 뿌리쳤어요. 형부,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는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모든 대화를 다 들었던 거죠. 역시 그랬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야. 미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25년 복수극의 진실. 미숙의 말에 한결과 미라는 모두 놀랐습니다. 미숙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요. 언니,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잡으려고 했거든. 이 녹음기 좀 봐. 미숙이 휠체어 팔걸이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한결이 방금 한 살인 고백이 다 녹음되어 있어. 한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덫에 걸린 거였어요. 하지만 미숙의 진짜 폭탄 선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25년 전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 한결이 미란이를 먼저 좋아했다는 것도, 미란이가 나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도, 그리고 너희들이 25년 전에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것도 말이야. 미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요. 언니, 그걸 어떻게? 25년 전 졸업식 다음 날, 미란이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걸 봤어. 그리고 한결이 내 집 앞에서 나오는 것도 봤지. 또 내 방에서 남자 향수 냄새도 맡았어. 미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왜 형부와 결혼하셨어요? 복수하려고. 미숙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결이 평생 미란이를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결혼해서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려고 했어. 한결은 경악했습니다. 미숙아, 그럼 너는 25년 동안. 그래, 25년 동안 당신을 감시하면서 복수해왔어. 당신이 밤마다 미란이 생각하며 잠들 때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속이 시원했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25년간의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수를 할 때가 온 거야.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를 모두 잡았거든. 미숙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우리 아들 도윤이도 한결이 친아들이 아니야. 미란과 한결은 또 다시 경악했습니다. 25년 전 미란이가 한결을 거절한 후에 나는 복수심에 미란이가 짝사랑했던
대학 선배와 하룻밤을 보냈어. 미란이를 빼앗긴 것에 대한 보복이었지.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야. 한결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미숙아, 너는 악마야. 악마, 웃기지 마. 25년 전에 미란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와 결혼한 당신이야말로 악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독살하려고까지 하잖아. 미숙은 서랍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꺼냈어요. 한결이 고농도 인슐린을 구입한 영수증, 미란과의 불륜 사진들, 심지어 25년 전 미란과 한결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죠. 나는 25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어. 당신이 언젠가 나를 해치려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 미숙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미란아, 너도 공범이야. 한결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잖아. 오히려 즐기고 있었어. 미라는 부인하려 했지만 미숙이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어요. 옥상에서 한결이가 내가 죽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내가 거부하지 않은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미숙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결의 살인 시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 인슐린 주사기, 병원의 혈액 검사 결과, 구입 영수증, 그리고 목격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한결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25년 동안 이 모든 걸 계획했다니.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25년 전에 미란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와 결혼한 순간부터 이 복수는 시작된 거야. 미숙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한결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살인자였고 자신도 그 공범이나 다름없었다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란도 공범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한결의 살인 계획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이유였죠. 정미란 씨, 서한결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해 주세요. 경찰이 미란을 조사했어요. 미란은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 전의 하룻밤, 최근의 불륜 관계, 그리고 한결의 살인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도윤이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도윤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싶었어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복수에 너무 빠져 있었나 봐.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숙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한결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 임원, 아내 독살 시도. 처제와 25년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신문과 뉴스에 나왔어요. 미란의 직장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미란은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결의 회사에서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어요.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회사 명의로 된 아파트도 빼앗겼죠. 미숙과 도윤 그리고 미라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미란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거든. 복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야.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란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미란을 한결의 공범으로 기소한 거예요. 살인 미수 방조죄였죠. 법정의 진실과 감옥의 고백, 6개월 후 한결과 미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란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어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 앞에서 25년간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아야 했죠.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저는 한결과 불륜 관계는 있었지만 살인 계획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피고인은 서한결이 피해자를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피해자의 죽음을 바랐습니다. 미라는 변호사를 통해 항변했어요. 저는 한결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언니를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숙의 증언은 미란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미란은 한결이 저를 독살하려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확신하십니까? 옥상에서 한결이 제가 죽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미란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숙이 냉정하게 증언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결이 해외 근무 중에도 미란과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 미란이 25년 동안 결혼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들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한결은 법정에서 미란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미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제가 혼자 세운 거예요. 하지만 검사는 녹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미란이 한결의 살인 계획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결국 한결은 1심에서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미란은 살인 미수 방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 서한결은 불륜 상대와 함께하기 위해 아내를 서서히 독살하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정미라는 살인 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결이 감옥에 들어간 후 미란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미란아, 감옥에서 매일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욕망이었구나. 미숙이를 죽이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너까지 법정에 세운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한결은 감옥에서도 미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출소하면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라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25년간의 사랑이 이런 파국으로 끝나다니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결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용서.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과 미란 그리고 도유는 작은 투룸 월세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실 공개 이후 오히려 세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미라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박진수라는 58세 남성을 만났어요. 그는 아내를 일찍 여인 호라비로 어머니를 모시러 요양원에 자주 왔죠. 박진수는 미란의 복잡한 과거를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란 씨 60이 넘어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죠. 미라는 박진수와 조심스럽게 우정을 쌓아갔어요. 한결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남자였죠. 조용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박 씨, 저는 정말 복잡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진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미란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도 아내를 잃고 많이 방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미란 씨와 함께 말이에요. 미숙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복수를 완성한 후 오히려 허전함을 느꼈어요. 미란아, 내가 25년 동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복수하느라 정작 내 인생은 없었어. 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진짜 우리 삶을 살아요. 미란이 격려했습니다. 도유는 친아버지를 찾아가 만났어요. 하지만 3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죠. 서로 어색했고 억지로 가족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의 아들이고 미란 이모의 조카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느 날 미란에게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결이 아니라 그의 변호사로부터였어요. 한결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한결 씨가 면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미라는 고민했습니다. 25년간의 관계를 정말로 끝내려면 마지막 만남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미숙도 동의했어요. 가서 정리하고 와. 그래야 내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감옥 면회실에서 만난 한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어요. 한때 그렇게 멋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 미숙이한테도 도윤이한테도 그리고 너한테도 말이야. 형부, 이제 그만해요.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언니 남편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그랬으니까요. 미란아, 넌 잘못이 없어.
모든 게 내 탓이야. 25년 전에 내가 거절했을 때 깨끗하게 포기했어야 했는데, 미숙이와 결혼하면서도 계속 너를 생각했어.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 한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란아, 나는 이제 너를 진짜로 놓아줄게.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야. 미란도 눈물이 났습니다. 25년간의 사랑과 미움, 그리고 복잡했던 모든 감정들이 그 순간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형부도 건강하세요. 출소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미란과 한결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감옥을 나오면서 미란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2년 후 미란과 박진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62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미숙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미란아, 정말 다행이야. 내가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미숙이 동생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아. 도윤이랑 너만 행복하면 돼.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숙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남성과 친구가 된 거예요. 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로해 주는 좋은 관계였죠. 도윤도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복잡했던 가족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결은 8년 만에 출소했어요. 모범수로 형량이 단축된 거였죠. 하지만 미란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미란은 가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한결의 고백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지된 사랑은 아름답게 포장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파괴하거든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60세가 넘어서야 찾은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파괴하는 사랑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 한결에 대한 감정은 전자였고 박진수에 대한 마음은 후자였어요. 25년간의 복수와 욕망, 그리고 관계로 얼룩진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미란이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은 새로운 인생 말이죠. 언니 남편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6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은 달콤하지만 독이고 진짜 사랑은 평범하지만 약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복수는 결코 승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미숙의 25년 복수극은 한결을 감옥에 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미숙 자신의 인생도 파괴해 버렸거든요. 이제 세 사람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한결도 감옥에서 진정한 참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란이 마지막으로 한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부, 우리의 25년은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안녕히 가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과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이지만 결국은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60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년간의 복수극과 금지된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